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워킹맘입니다. 슬하에는 일남일녀의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김밥과 국수를 주요 메뉴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 최근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쌍둥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요. 당신이 회사 관두고 아기 키우는 아셨다면 어머님이 좋아하셨을까? 싫어하시진 않았을걸? 엄마는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사고가 개방적이고 젊은 분이셨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거기 회사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서. 자기가 지금 가게를 이만큼이나 키워냈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사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운영하던 가게입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제가요,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져 자랐고 부모님의 존재도 생사도 모르는 그런 고아였던 거죠. 어려서부터 고아원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올라갔을 즈음부터 고아원 내에서 저에 관한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너 재환 오빠하고 사귄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 오빠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헤, 이게 말간 얼굴로 거짓말하는 것 좀 봐. 너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재환 오빠가 왜 멀쩡하게 수경이 고백을 거절하냐 말이야.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애먼 사람한테 덮어씌워. 난 재환 오빠한테 1도 관심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고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희년 말하는 거 진짜 싸가지 없네. 애먼 사람? 너가 어떻게 애먼 사람이냐? 관심 없다면서 주일 학교 때마다 왜 재환 오빠 옆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그건 주일학교 할 때에 어린애들 교리교사를 나랑 오빠한테 시켜서 그런 거잖아. 수경이가 뻔히 오빠 좋아하는 거 알면서 선생님이 시켰어도 네가 안 한다 했어야지. 눈치 없는 게 아니고 너 불어 그러는 거지? 진짜 아니라니까 왜들 그래? 따돌림의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과 또래 소녀들 사이의 질투,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내에 좀 인기가 있는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오빠와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제가 맡게 되면서 또래 여자아이들과 실랑이가 생겼죠. 전 그 오빠와 가끔 대화나 나눌 뿐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 어떻게 와전된 것이었는지 그 오빠를 짝사랑하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저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닥 대수롭지 않은 갈등이라 생각했는데 무리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너 우리 밥 먹는 시간에 식당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너만 보면 우리가 멀쩡히 밥 먹다가도 체할 것 같으니까 식사 시간 잘 피해 다니라고. 그러면서 식판을 엎어 제 옷까지는 엉망이 되어버리곤 했지요. 잠자는 시간이 되면 그 무리들은 돌아가며 제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야, 너 잠이 오냐? 네가 눈 감고 편하게 잠잘 자격이 있는 년이라 생각들아? 잠자는데 자격식이나 필요해?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니들 왜 그래? 친구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꼬리친 죄라고 생각해라. 됐냐?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 말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제발 좀 믿어줘. 아니, 인연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안 보는 곳에서 한도 끝도 없는 무리들의 집단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묘하게 옷으로 감춰지는 부분만 골라서 절 때리곤 했어요. 겉으로는 최대한 멀쩡해 보이게 때리는 것도 조절하는 아이들이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 이런 괴롭힘에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 사정을 얘기해 보았지만 뭔가 친구들끼리 오해가 있어 그러는 모양인데
지영이 네가 먼저 사과를 해보는 게 어떠니? 선생님,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사과라면 잘못한 것도 없이 제가 이미 몇 번이나 했고요. 그 애들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말한 애들이 딱히 고아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애들 불러 따끔하게 야단치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도 없다. 전 고아원에서 선생님들을 찾아가 몇 번 하소연도 해봤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들에게 혼이 난 아이들이 더 심한 괴롭힘으로 저에게 복수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하다. 이젠 고자질이냐? 뭐? 네가 잘못한 것도 없이 우리가 널 괴롭힌다고? 이젠 네가 잘못한 게 생겼네. 우리가 널 언제 괴롭혔어? 네 잘못에 관해 따끔하게 지적해준 게 잘못이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린 아무 잘못 없이 학폭 가해자로 끌려가서 너 때문에 벌 받았으니까. 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심한 구타와 폭력이 지속되었고 전 참다 못해 고아원을 탈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간 어느 순간 제가 제정신을 놓을 것만 같은 괴로움과 공포감이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무턱대고 고아원을 가출하긴 했지만 아무 곳에도 갈 곳 없는 신세였지요. 그래도 그곳을 나와 거리로 걸어 나오는데 어찌나 시원하고 해방감이 느껴지던지 가진 거 하나 없는 저였지만 고아원 정문을 한번 뒤돌아보며 전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저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 며칠 동안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낯선 거리를 배회하던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시장 골목에 식당들이 늘어선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가진 돈 한 푼이 없었지만 며칠을 굶은 탓에 허기가 져서 거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였죠. 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 어묵 각종 음식들을 파는 가판대들을 지나치는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뱃속에서는 요란한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지만 근처에서 서성거릴 뿐 식당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가진 돈 하나 없이 들어가서 무전 취식할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가게 앞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곳 식당 아줌마는 손님과 뭔가 실랑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가게 주인 아줌마의 눈치를 살피다가 재빠르게 김밥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도망 나오려는데 아니, 멀쩡한 학생이 김밥을 훔치나? 내 뒷덜미를 강하게 끌어잡는 손의 악력을 느끼며 저는 큰일 났구나 싶은 황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상태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한 우악스럽게 생긴 아저씨가 제 뒷목을 잡고 노려보고 있더군요. 하도 아까부터 하는 양이 수상해서 지켜봤더니 돈도 안 내고 김밥을 훔쳐? 사장님, 이 학생이 사장님 때 김밥 훔친 거 아세요? 저 아이가 우리 집 김밥을요? 야, 너 당장 주머니에 숨겨둔 김밥 꺼내 얼른. 아저씨는 노려보며 호통쳤지만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 뿐 차마 주머니에 숨긴 김밥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뻔뻔하게 도둑질하고 버티시겠다. 그러면서 우악스럽게 제 주머니를 마구 뒤지더니 김밥 한 줄을 기어이 꺼내놓는 아저씨였죠. 이거 보세요. 내가 얘가 김밥 훔치는 거 봤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오해세요. 그 김밥 훔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이 여학생이 김밥 슬쩍 채가서 지 주머니로 넣는 거요. 내가 그냥 한 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워낙 우리 집 단골이라 그냥 서비스로 준 거라고. 전 너무 놀라 식당 주인 아줌마와 그 아저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뭔가 말을 하려는 저에게 그만하라는 듯 저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아줌마였습니다. 아닌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건 훔치는 태도였는데. 아유, 참. 사장님도 제가 아니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쳐다보세요. 내가 이 학생한테 김밥 그냥 가져가라 한 거예요. 웅성웅성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주머니의 말에 다들 돌아갔고, 저를 도둑이라 욕하던 그 아저씨도 좀 멋쩍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지요. 아주머니,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돈은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이러고 돌아다니니? 너 집에서 혹시 가출했어? 아니요, 집에서 가출한 건 아니고요. 일단 가게 안으로 좀 들어와 봐라. 네 행색을 보니 좋게 며칠을 굶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선 뭐부터 좀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가게 한 테이블에 저를 앉게 하고 국수와 김밥, 만두 따위를 가져다 주셨어요. 얼른 먹어. 아주머니, 저 그런데 음식값을 낼 돈이... 알고 있으니 우선 먹으렴. 저는 아주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음식을 접시 바닥까지 다 깨끗하게 비운 저였지요. 고등학생이 되어 보이나 마나 하는데 너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부모님은 아시니? 전 부모님 없어요. 고아원에서 살다가 최근에 그곳에서... 아직 고아원 나올 나이는 안 된 것 같은데. 전 아주머니께 그간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상황을 말씀드렸는데도 고아원에서 별 조치가 없었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혼내줘도 더 심하게 저만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어서 더는 그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왔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동안 아줌마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저기 가게 구석에 작은 방 한 개가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거기서 네가 생활해도 돼. 아주머니, 정말이에요? 저 진짜 여기서 일해도 돼요? 일단 한동안만 그렇게 해보고 앞으로 거취는 천천히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전 친절한 아주머니의 호의로 시장 김밥집에서 일도 하고 가게 한켠의 쪽방에서 생활할 공간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김밥 세 줄하고 떡볶이 1인분이요. 네,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어린이한테는 저희 떡볶이가 좀 매울 수 있는데 어묵 국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죠. 새로 온 알바생인가 봐? 네, 친절하고 싹싹하지요? 그러게, 어린 친구가 일도 잘하고 센스가 있네. 전 가게 일에 빨리 적응을 했고 손님 상대하는 일도 제법 능숙하게 해내는 편이라 아주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한동안 머물며 제 거취가 결정될 동안만 가게 일을 도울 예정이었는데 저와 아줌마는 서로 합이 좋았고 또 워낙 아주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다감하게 잘 대해주셔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지영아, 네가 가게 일을 도와줘서 아줌마는 고마운데 너 학교도 안 다니고 이렇게 가게 일만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 아주머니, 전 원래 공부에 그닥 소질이 없어서 원래 대학 갈 생각 같은 거 없었는데요. 요즘 대학이야 필수가 아닌 선택이니까 뭐라 강요할 순 없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안 그래? 전 아주머니의 권유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공부하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덕분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공부하기 여러모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네가 학교 안 다니고 가게 일만 하는 거 안 그래도 마음에 쓰였는데 다행이다. 이참에 대학 입시도 슬슬 준비해보는 거 어때? 저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 딱히 전공하고 싶은 분야도 없고 전 아주머니처럼 장사해서 빨리 사장님 소리 듣고 싶은데요. 뭐라고? 참, 네 꿈이 확고해서 좋긴 하다만 장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정말 하고 싶어? 네,
옆에서 아주머니 하는 거 보고 배우면서 제가 장사에 적성이 맞다는 거 더 잘 알게 됐어요. 전 그렇게 가게의 쪽방에 기거하며 아주머니의 장사를 도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가게가 쉬는 날이었고 전 아주머니와 함께 동네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아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가게 앞에 웬 잘생긴 청년 한 명이 군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군 제대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엄마 그럼 괜히 가게 문 닫고 저 보러 오신다고 고생하실까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역하는 걸 엄마한테 말 안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무사히 전역하면 됐죠.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엄마 뒤에 아가씨는 누구예요? 아줌마의 아들이라는 남자가 저를 멀뚱히 쳐다보더군요. 얼마 전부터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야. 인사 나눠라 서로. 안녕하세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민입니다. 저는 여기 아주머니 둘째 아들이에요. 말씀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주머니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죠. 군대에서 제대한 아주머니의 둘째 아들은 대학에 복학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가게에 나와 가게 일을 도왔지요. 그 기간에 저와 남편이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예, 성민아, 딱히 가게 일손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 도장이냐? 아니, 엄마 일손이 안 딸리다니. 오늘 깍두기 담근 날 아니었어요? 무 썰고 버무리는 거 원래가 제 담당이잖아요. 고무대야 주세요. 이제 양념 넣고 버무릴 때 되었어요. 도와주니 고맙긴 한데 너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가게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 아니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엄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피식 웃으며 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를 처음 본 날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를 처음 본 날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목욕탕 다녀왔다고 하는데 맨 얼굴이 그렇게 예쁜 여잔 처음 봤어. 원래 여자들 목욕탕 다녀오면 바로 나왔을 때 원래 좀 뽀샤시하고 예뻐 보이는 거 있거든. 하, 그럼 내가 화장빨도 아니고 목욕탕빨에 속은 거야? 아니 뭐라고? 난 그때 20대 초반이라 화장 안 해도 예쁠 때였거든. 암튼 농담한 거에 아유 발끈하기는. 저를 보기 위해 당시 남편은 아주머니의 가게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고 자연스럽게 저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딱히 아들과 저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했고 취업하고 얼마 안 있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예사 인연이 아니라는 직감은 왔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구나, 지영아. 아주머니, 가진 거 하나 없는 절 처음에 받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결혼 허락까지 선뜻 해주셔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영아, 그런 말 마라.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동거동락하면서 네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 집은 고부 갈등 스트레스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안심이네. 지영이는 아무 걱정 없다만 난 네가 걱정이다. 결혼했으니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지영이하고 부부싸움 같은 거 할 생각 추워도 말고 알았니? 아유 엄마, 웃으면서 같이 살기도 바쁜 세상에 무슨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영이하고는 싸울 일도 없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살아봐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다툴 일은 생기는 법이지. 그렇다고 지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엄마가 네 녀석 홍구녕 내줄 테니 알아서 해. 암튼 엄마는 맨날 지영이 편만 드시죠? 아주머니, 아니 시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서 저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딱 하나의 유일한 복병, 형님이라는 존재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 부부보다 반년 정도 늦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면 그런 부모님 얼굴을 아예 몰라? 네? 제가 어렸을 적에 고아원에 맡겨져서요. 그런 부모님이 뭐 하던 분인지도 모르고 아예 근본이 없는 거네? 뭐라고요? 얘 첫째야, 네가 아무리 손 위지만 할 말 안 할 말 좀 가려서 하려무나. 어머님 언제 와 계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지영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근본 없다 소리를 들을 만큼 이상한 아이도 아니고 무시당할 아이도 아니다. 제가 그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갑자기 저를 혼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네가 지영이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걸 내가 계속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암튼 동서 웃긴다. 아까까지 인상 팍 찡그리고 있었으면서 어머님께서 뭐라 하시니 또 착한 척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첫째야, 지영이가 얼굴 찡그린 걸 네가 알았으면 네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다는 거구나. 모르면 몰랐을까? 너도 네 어법의 문제를 안다는 걸로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거라. 형님은 나름 산다 하는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친정 엄마는 약사,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주류 사업인가를 해서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평생 돈 걱정 모르고 자랐다 합니다. 그래서인가? 씀씀이도 남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 시어머니의 걱정이 큰 편이었죠. 큰애가 지영이 너 10분의 1만큼만 알더라도 걱정이 없을 텐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큰애 집에 잠깐 들렸는데 먼 쇼핑박스가 현관문 앞에 산처럼 쌓여있질 않겠니? 황당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큰애가 밖에서 들어오더구나. 또 양손에 백화점 쇼핑봉투 잔뜩 들고서 말이야. 형님이 워낙 돈 걱정 모르고 큰 분이라 그렇겠지요. 지금이야 친정 부모가 뒷배로 그런 씀씀이를 받쳐준다지만 돈이란 게 평생 그렇게 차고 넘치게 있기가 힘든 건데 지 남편 평범한 월급쟁이라는 거 생각 못하고 저러니. 형님도 아기도 생기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알뜰해지실 거예요. 그럼 좋다만 씀씀이라는 게 어디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거니? 그렇게 형님에 관해 걱정하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형님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형님네 집 밖으로 나왔다가 저는 깜빡 잊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시 형님네 집으로 갔는데 마침 현관문이 고리로 고정된 채 반쯤 열려 있어 저는 인사만 하면서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휴대폰을 두고 나와서 다시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부엌 개수대에 서서 뭔가를 하던 형님과 딱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형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무척 당황한 낯빛으로요. 전 형님이 하는 양을 자세히 보게 됐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형님 금방 만들어 온 반찬을 왜 쓰레기통에... 동서는 들어온다는 기척도 없이 사람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해요. 전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그만... 뭐 이미 동서가 다 봐버렸으니까 변명 같은 건 안 할게. 나 사실 어머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반찬 별로야. 그럴 거면 안 드신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 했다간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노발대발 하시니까 그렇지. 난 솔직히 집밥 해먹는 것도 별로고
이렇게 냄새나는 밑반찬들 냉장고에 쌓아두는 것도 별로라고. 네. 그럼 제가 잘 전달 드릴게요. 먹지도 않는 음식을 그렇게 매번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어이가 없네. 동서는 지금 아까운 게 대수야? 내가 야단 맞고 우리 부부 싸움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애쓰게 만드시는 건데 그걸 손도 안 대고 버리는 건 좀... 그러니까 누가 애초에 이렇게 바리바리 음식 만들어 갖다 달란 사람 있냐고. 난 집밥 만들어 먹는 스타일도 아닌데 이런 거 갖다 주시는 거 애물단지라는 거 좀 미리 눈치채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안 생기게 제가 잘 전달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가게가 쉬는 날 겨우 짬을 내어 장조림이며 멸치볶음, 양념 불고기 따위의 반찬들을 가져다 주신 건데 이런 음식들을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버려온 형님이었죠. 전 집에 가서 시어머니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댁에 반찬 가져다 드리는 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큰애가 내 음식이 맛이 없다더냐? 그게 아니고요. 형님네는 집밥 잘 안 해 드신대요. 어머님이 고생해서 만들어 가져다 줘봤자 거의 못 먹고 있다니 이제 반찬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거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진작 좀 말을 하지. 그 애도 참. 어머님 정성이 있는데 죄송해서 그랬을 거예요. 어디 출근하며 직장 다니는 애도 아니면서 집밥을 안 해 먹는다니 탐탁치는 않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집밥 잘 안 해 먹잖아요. 어머니 이해하세요. 넌 큰애보다 더 어려도 집밥 잘만 해 먹잖니.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코드랄까 그런 것이 저와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인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왔고 저희 부부와 형님네 부부는 식당을 예약해서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에 예약을 해서 한참 식사를 하다 전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한켠에서 형님이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 몰라. 오늘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가족 식사 왔잖아. 호텔? 참나. 호텔 식당은 뭐 아무나 가니? 아무리 내가 돈 낸다고 가자고 해도 벌벌 떨며 그런데 절대 안 간다 얘. 뭔가 수준이 돼야 호텔 식당도 가는 거더라. 그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단 말이 괜히 나와? 우리 시어머니랑 동서가 딱 그 짝이란다. 매사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 전 그 복도를 지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뒤에 서 있다 다시 뒤돌아 서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바로 제 뒤에 서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조용하란 신용을 하며 제 손을 잡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 들으셨어요? 뭐, 나도 뚫린 귀이고 아직 귀는 멀쩡하니 들릴 수밖에. 죄송해요, 괜히. 네가 뭐가 죄송해? 잘못한 일도 없이. 저는 그날따라 괜히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노심초사 겨우 생일 가족 식사를 마쳤지요.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우려다 시어머니 방에 잠시 가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에서의 사건이 신경이 쓰였던 탓이었죠. 어머님, 잠드셨어요? 아직 아니야. 무슨 일 있니? 아직 잠드신 거 아니면 모가차 한 잔 드시고 주무시라고요. 맛있게 잘 익어서 마시기 참 좋더라고요, 요즘. 널 보면 뭐 믿진 장사 같지는 않은데.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장사 말이다. 큰애는 영 아닌 애가 들어왔는데 지영이 너는 딸 같은 며느리니까. 어머님 낮에 많이 속상하셨어요? 뭐 큰애가 평소 하는 언행으로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우리 집을 자기네 친정보다 훨씬 처지는 집으로 생각하는 아이니까.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부러운 거니? 뭐 그냥 여차저차요. 자기 전에 어머님이랑 차 한잔 마시고 싶기도 했고요. 식당도 그렇고 내 생일이라고 용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그 사람 승진해서 월급도 좀 올랐고 그 정도 용돈 못 드릴 형편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다음부턴 생일이니 어버이날이니 너무 이렇게 챙기려 들지 마라. 젊은 부부가 한 푼이라도 빨리 모아야 집도 사고 기반을 잡지.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죠. 너는 젊은 애가 철밥 낀다고 옷 한 번 제대로 사 입는 걸 잘 못 봤는데 시어머니 생일이다 뭐다 너무 자주 챙기니 미안해서 하는 소리야. 너희 집 사고 기반 잡을 때까지 내 생일이니 뭐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챙길 생각 마라. 없는 형편에 자꾸 그런 경조사 챙긴다고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 하시는 시어머니셨죠. 제가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인지는 몰라도 전 시어머니가 정말 친어머니 같고 전혀 허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를 편하게 여기고 매사 많이 아껴주셨기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님께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면 하루 쉬세요. 가게는 제가 마감하고 들어올 테니까 병원도 다녀오시고요. 아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야. 오늘 손님도 많은 날인데 너 혼자 가게를 어떻게 보니? 어머님 바쁘면 바쁜 대로 제가 꾸려갈 테니까 병원부터 다녀오세요. 요즘 감기 엄청 독해서 그냥 두고 되게 오래 간대요. 알았다 그럼 얼른 병원 들렀다. 점심시간 전에 가게 갈게. 병원 다녀오시고 오늘은 좀 집에서 쉬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날 혼자 병원에 가셨는데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 가게에서 점심 장사로 재료 준비로 바빴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한정자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무슨 일이시죠? 병원 진료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기셨으니 빨리 그리로 가보세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고 장사도 부랴부랴 파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나 한정자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10시 15분경 심정지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감기 기운 있다고 병원 가신 분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눈 좀 떠보세요. 아침 식사 멀쩡히 같이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자고 하시는 분이 엄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신 줄 알았으면 같이 병원에 제가 오는 건데. 고아원을 탈출해 길거리를 헤매던 날 아무 조건 없이 딸처럼 받아들여 주셨고 또 후에는 며느리로 받아주신 고마운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명을 달리하고 보니 황망하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더군요. 이 집은 둘째 며느리가 아들들보다 더 서럽게 우네 그래. 뭐 며느리로 들이기 전부터 딸처럼 걷어서 키운 아이라잖아. 그런데 이 집 첫째 며느리는 어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을 안 보이나? 그러게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에휴 그래도 가족이 상을 당했는데 어째 얼굴이 너무 멀쩡하네. 시어머니 상당한 며느리가 풀메이크업 한 것도 그렇고. 장례식장에서 형님을 보고 수근수근 험담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지요. 사실 형님의 진한 화장이 장소와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저나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러한 사소한 것에 신경 쓸 상황이 도저히 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 발인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전 도저히 오열을 멈추지 못하고 손수건을 적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로부터 온 예약 문자였어요. 전 너무 깜짝 놀라 문자를 당장 확인했습니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내 방 벽장을 언제 한번 열어봐. 전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어 장례식을 마친 뒤 어머님께서 말한 대로 어머님 방의 벽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벽장은 안 쓰는 공간인지 오래여서 벽장 입구를 못질을 해두어서 그 벽장을 뜯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장을 뜯은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졸도할 뻔했습니다. 그 벽장 안에는 번쩍거리는 금괴가 벽장 안에 가득했거든요. 금괴의 양에 압도되어 벌린 입을 다물 새도 없이 제 눈에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 자필로 남긴 편지였어요. 지영아,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수술하기도 위험한 상황이라 하고 난 솔직히 이 나이가 되어 위험한 수술을 감당할 자신도 없구나. 병원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너희에게 알려 같이 고민하는 모습도 보기가 싫어 병을 숨김 전 뒤늦게 사과한다. 이 금괴들은 내가 평생을 일하며 차곡차곡 하나씩 모아온 평생의 자산이란다. 그만큼 이 금괴가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너 알다시피 네 아주버님 부부는 산다 안 산다 말이 많은 아이들이고 네 형님은 재산을 물려주는 즉시 탕진해버릴 아이란 걸 알아서 섣부르게 상속해줄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알뜰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 지영아, 내 사후에 이 금괴를 네가 알아 잘 분배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쓸 거라 믿는다. 처음엔 내 딸이 되어주어서 고마웠고 그 다음엔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웠어. 다음 생에도 딸이든 며느리든 너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나 하던 가게 부디 잘 이어받아 꾸려가 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구나.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렴. 시어머니가 유서 비슷하게 남기신 편지를 읽고 저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심근경색을 앓으시면서도 살아생전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신 시어머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여보, 어머님께서는 이미 지병을 알고 계셨어. 그러면서 계속 병을 숨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 장사를 해오셨던 거야? 아들인 나라도 엄마 건강을 좀 더 살폈어야 하는데. 그나저나 아주버님 이혼 소송 마무리되어 가? 어머님께서 재산 분할 그거 걱정되셔서 더 금괴를 숨기셨는데. 다행히 형이 말하는데 다음 주 정도면 완벽하게 마무리된다더라. 사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형님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고 그런 와중에 장례식에 참석은 한 형님이었죠. 물론 풀메이크업 차림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갖은 지탄을 받긴 했지만요. 아주버님의 이혼이 마무리된 뒤 저희는 아주버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으면 그런 식으로 금괴를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재산 분할로 머리 아픈 법정 다툼을 했는데 어머님 재산까지 있는 거 알았으면 전 와이프는 그것까지는 분명 욕심냈을 겁니다. 친정도 부자라면서 왜 아주버님 재산에 그렇게 욕심을...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씀씀이가 그렇게 해픈데요. 그리고 그 집 막내 아들이 주식인가 뭔가 해서 큰 돈을 날려먹는 바람에 그 댁도 예전만큼 호의호식하는 형편은 아닌 것 같더군요. 형,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는 말인데 형 이혼 사유가 정확히 뭐였어? 성격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심한 건 그 사람의 고쳐지지 않은 낭비벽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쇼핑 중독이다 싶게 돈을 물처럼 써대는데 평범한 월급쟁이인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니? 아주버님 월급의 3배에 가까운 돈을 다달이 쇼핑에 지출하는 형님이었고 이런 부분에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사건건 어머니를 비롯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역시 인격적으로 참기 힘들었다. 저희 부부는 이혼한 아주버님께 어머님이 남기신 벽장 안의 금괴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살아생전 구두 한 켤레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사철 낡은 내복으로 버티던 분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두고 돌아가셨다니.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은 어머님의 상속 재산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어 반씩 소유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원래 계획하던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와 남편은 일단 청약을 계획했던 아파트를 구매했지요. 그래도 많은 금괴가 남았고 저희는 상당 부분을 예금으로 바꾸어서 형편이 어려운 고아원 퇴소생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 너무 뜻깊은 곳에 쓰게 되어서 나도 기쁘다. 당신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선뜻 내 뜻을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누구보다 난 당신 심정 이해가 가더라. 고아원서 처음 나와 사회에 내던져지면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힘들거든요. 예전부터 여유가 생기면 갓 고아원서 독립한 학생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당신 뜻에 100% 찬성이야. 우리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게 되면 이런 좋은 기부도 더 많이 하고 그러자. 시어머니의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기부하는데 선뜻 찬성해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하고 싶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좋은 일에 동참을 해주어서 너무 다행이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여보, 우리가 어머님 덕분에 형편이 많이 여유로워진 게 사실인데 당신 미뤄뒀던 공부 다시 하는 게 어때? 대학 안 갔던 거 가끔 미련남아 했었잖아. 말로는 공부에 적성 없다 하면서 내 스스로 대학 안 가놓고 나 일하고 그럴 때 동갑내기 친구들 학교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솔직히 부러웠던 게 사실인데 딱히 대학 가서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대학 안 가도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고민이 됐었는데 최근엔 마음이 거의 정리됐어요. 대학은 내 진로와는 맞지 않아요.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가게 일도 내가 혼자 꾸려가야 하고 어머님 유언대로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가게 내가 잘 이어받아서 제대로 더 잘 꾸려가 보려고요. 어머님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혼자 꾸려가려니 처음에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더 고용하고 또 새로운 메뉴도 몇 가지 더 개발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장사를 했지요. 다행히 매출은 계속 늘었고 최근에는 지금 가게와 좀 떨어진 지역에 분점도 몇 군데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1인 메뉴에 적합하게 김밥과 떡볶이, 튀김, 어묵 같은 메뉴들을 골고루 한 접시에 도시락처럼 담아 팔기 시작했는데 이 메뉴가 반응이 좋아 매출이 엄청 늘어난 탓이었죠. 여보, 당신 가게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일손도 딸리는데 내가 당신 사업 돕는 게 어때?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떡하고요? 여기 회사가 나쁜 곳은 아니지만 내 적성에 딱 맞는 것도 아니라서. 무엇보다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아기 돌볼 사람도 필요하잖아. 당신은 그런데 장사 접을 사람도 아니고. 당신 그럼 나 대신 아기 키울 의향 있는 거예요? 당신만 오케이 해주면. 나야 당신이 그래주면 더 고맙죠. 저는 사실 최근 쌍둥이를 임신해서 고민이 좀 컸습니다. 당장 출산하고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한동안 가게 일을 하기 힘들 텐데 겨우 분점을 내서 매출이 많이 늘기 시작한 즈음에 사업을 중단한다는 게 솔직히 걱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비용도 비용이고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선 남편이 고맙게 먼저 제 일을 해준 셈이었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해서 제가 출산 후에 아기들을 집에서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출산 휴가를 잘 보내고 몸을 추스르고 나서 바로 다시 가게 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지요. 재서씨,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분점낸 곳들도 매출 잘 나오는 편이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솔직히 김밥집 운영을 재서씨가 혼자 잘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니의 가게를 그렇게 잘 지켜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시집 오기 전부터 줄곧 어머니와 함께 운영해오던 가게라 저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곳인걸요. 다음 주 수요일이 어머니 기일인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딱히 필요한 건 없어요. 제사 음식 마련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날 늦지 말고만 오세요. 제가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재수씨 혼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됐을 건데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주버님 사업도 괜찮게 잘 되세요? 요즘 경기가 풀려서 그나마 먹고 살만하네요. 어머니가 평생 땀 흘려 일하신 대가로 받은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망해먹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버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나름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해서 다행이었지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어언 3년, 3주기를 맞는 감회가 남다르더군요. 예전과 다르게 집안에 쌍둥이 아이가 있어 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게 가게 문을 닫고 아침부터 일찍 제수 음식을 만드느라 동동거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음식 위주로 제상을 차리고 제를 지내고 온 식구가 돌아가며 제상 앞에 절도 올렸지요. 제사를 피하고 제수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문득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잘 살고 있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은 하셨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 잘 되어서 먹고 살만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부는 작년에 쌍둥이 남매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 회사를 관두고 아기를 보는데 이거 가지고 혹시 탐탁지 않아 하실까 염려는 되네요. 그래도 어머님, 저희 같이 운영하던 김밥집이 장사가 점점 잘 돼서 근래에는 분점도 더 많이 늘었어요. 이 정도면 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저는 속으로 이런 말을 어머님께 드렸는데 마침 그날 밤 잠자리에 제 꿈에 소년이 나타나신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제 머리를 한참이나 쓰다듬어 주시다 호련히 사라지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땡땡김밥 사장 박지영 맞습니다. 쇼핑몰 식품관리팀장 김지훈입니다. 저희 쇼핑몰에 사장님 김밥집 입점을 추진하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꿈에 나타나신 바로 다음 날 저는 그런 대박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길몽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선가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는 날까지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도록 하루하루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늘 파이팅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